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제주를 강타한 사이 제주에는 8m 높이의 위력적인 파도가 쉴 새 없이 방파제를 넘고 10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비바람이 12시간 이상 몰아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해안가 산책로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강한 파도에 방파제는 떨어져 나갔고 콘크리트 바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무너져 내린 해안 산책로는 바닷가로부터도 10m 이상 떨어져 있는데요. 당시 파도의 위력이 얼마나 강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파제도 위력적인 파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해녀들이 물질 나갈 때 쓰던 탈의실은 뼈대만 남았고 안에 있던 물건들도 모두 떠내려갔습니다. 이번 태풍 때 완전히 한 방에 다 물에 떨어버리고 지금 태왁, 또 물안경, 오리발, 슈트 이것이 다 온데어디 사라졌습니다. 지금 한라산에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13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한라산 남녘에는 1040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물폭탄에 만조까지 겹치면서 하천이 범람해 한밤중 주민들이 마을회관으로 긴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그지 엄청 세지? 무서워. 저 집에 잠기려고 해. 어서 가자 빨리 무서워. 저지대 마을이 얼음 무릎까지 잠기면서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했고 퇴근 무렵 도로 곳곳이 침수돼 차량이 고립되고 일부 버스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니까 무조건 서행. 천천히.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온 비바람이 12시간 이상 제주를 강타하면서 제주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태풍 마이삭은 강풍도 그야말로 역대급이었습니다. 양식장 지붕 구조물이 바람에 날아가 인근 주택을 덮치고 고압 전선 등이 끊겨 4만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폭격을 맞은 듯 한 마을이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양식장 지붕이 벗겨지면서 철제 구조물이 50여 미터 떨어진 인가를 덮쳤습니다. 태풍이 제주에 근접한 그제 저녁 8시쯤 삽시간에 휘몰아친 돌풍에 민가 10여 채가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지붕을 뚫고 유리창을 깨트리고 흉기로 변한 철제 구조물에 주민 20여 명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불이 벌금 우리 방에 불이 벌겋게 터져져 다 기절낸다. 어디 저 도망도 저기 못 아이고 그 벌음에 댕기다 죽으래. 구절 부서져 막 아들 영 털었어 막 다다다. 지붕이 날아간 양식장은 새끼 넙치 300만 마리가 손 쓸 새도 없이 모두 폐사했습니다. 정전이 한 5번 정도 되더니 8시부터 8시에 정확히 한 번에 확 날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지하실로 숨은 상황이었고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50m가 넘는 괴력의 강풍이 온종일 제주를 강타하면서 가로수가 꺾이고 신호등이 부러지고 전신주까지 쓰러지고 고압전선이 끊어지면서 4만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정수장에도 전기가 끊어져 6만여 가구가 한때 수돗물 공급이 중단돼 불편을 겪었습니다. 바람이 세니까 가로수가 전선을 건드려가지고 순간 정전도 많았었습니다. 항상 불안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태풍이 오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온 비바람에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만 700여 건. 섬 곳곳에 패인 태풍의 상처가 치유되기도 전에 또 다른 태풍에 제주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지역 71개 학교가 이번 태풍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온 비바람에 교정 내 나무가 쓰러지거나 시설물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고 일부 학교에서는 누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태풍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빠른 시일 안에 복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하이선은 괌 북서쪽 약 1000km 해상에서
시속 22km의 속도로 서북서진하고 있습니다. 태풍 하이선은 중심 기압 965헥토파스칼에 중심 최대 풍속 시속 133km에 강도는 강으로 오는 5일 오후 일본 오키나와 동남쪽 해상에 접근한 뒤 7일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에 근접하는 6일에는 매우 강의 태풍으로 세력을 키울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즘 풋귤 출하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덜 익은 감귤인 풋귤을 재래종인 청귤이라며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한 포털의 쇼핑 사이트. 청귤을 검색해보니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가부터 쇼핑몰까지 판매 목록이 줄을 잇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매되는 건 청귤이 아닌 풋귤. 청귤은 풋귤과 다른 봄철에 수확해 주로 약재로 사용하는 재래종으로 현재는 재배 농가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2016년 덜 익은 감귤은 풋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시중은 물론 농가에서도 여전히 풋귤을 청귤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청귤로 해야 거기 인터넷상에 나오는 서울 분들이나 뭐 이제 도해지 분들이 알아들을 거예요. 풋귤이라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가공 음료의 표기가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한 대기업이 풋귤 과즙을 넣은 탄산음료를 신제품으로 출시했는데 제품명에는 청귤을 사용한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큰 틀에서 혼용되고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같은 의미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풋귤을 사용한 제품이라는 거를 별도 포기해서 9월 중순부터 생산 적용할 예정입니다. 풋귤 사업단은 최근 인터넷과 SNS 등에서 풋귤을 청귤로 표기한 사례 100여 건을 적발해 지도에 나섰지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감귤 조례에 풋귤에 대한 정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혼용 사용, 명칭 혼용 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은 현재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부정확한 명칭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홍보와 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에 따라 요즘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모일 수가 없다 보니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 부부마다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하객이 줄어도 예식 비용은 절감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인데요. 웨딩업체와 예비 부부들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 조희원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예비 신부 A씨.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이후 식을 취소해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2단계가 지속된다면 하객이 50명도 안 되는 식을 올리는데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식대 비용이라도 절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최소 보증 인원을 정해둔 웨딩업체의 내부 규정이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80명에 해당하는 정상 식대를 부과하면서 그 180개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들고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비 부부들의 피해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년으로 식을 연기한다고 하니 계약금을 올려버리거나 선불을 요구하는 곳은 부지기수고 날짜를 바꾸면 지금 고른 드레스를 입을 수 없다며 더 비싼 드레스를 강권한 곳도 있습니다. 취소 위약금도 업체 내부 규정에 따라 제각각인데 위약금을 받지 않는 웨딩업체는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괜히 제가 결혼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싶은 뭔가 죄책감도 괜히 들면서 우울해지더라고요. 진짜 뭐 밤마다 우는 예비 신부들도 많고 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웨딩업체들은 예비 부부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영업이익이 절반 이상 감소했는데 그나마 인건비라도 남기려면 최소 보증 인원을 더 줄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50명만 해서는 밥값을 얼마를 해서는 그 웨딩을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들어가는 인건비나 모든 것들 봤을 때 저희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는 밥을 팔아야지 남는 거고. 예식장 최소 보증 인원 제도를 없애달라는 예비 부부와
적자 누적으로 인한 폐업을 피하려는 웨딩업체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 정부가 하루빨리 중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종일 파란 하늘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무난하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분포 보이며 가을에 한 걸음 다가서겠습니다. 모레부터는 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우리나라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월요일에 남해안으로 상륙한 뒤 한반도를 관통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 지방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모레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는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또 모레 밤부터는 폭풍의 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 23도, 서부는 22도, 남부 21도, 동부는 2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가 29도, 서부는 28도, 남부는 2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맑겠고요. 현재 기온 22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2에서 3m로 높게 일겠고요.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모레부터는 바다의 물결이 2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귀가하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29살 강모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를 진행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30일 제주시 민속 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귀가 중이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현금 10,000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한 김모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2017년 11월 제자와 식사 후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은 전교조 법외 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전교조 합법화의 길이 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도 입장문에서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한다며 전교조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을 안고 삶을 위한 교육과 교육 개혁을 위해 전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한림농협이 직원 3명을 동의 없이 다른 농협으로 이동한 것에 대해 부당노동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진호위가 한림농협의 전적 행위에 대해 대상자 선정 기준과 방법, 절차의 합리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에 따라 한림농협에 진정어린 사과와 합당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제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이 도민 절반 이상에게 지급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4일부터 열흘 동안 온라인 재난지원금 신청을 통해 도민 58%에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5일부터는 오부제 적용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방문 신청도 받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이달 27일까지로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고 계좌를 통해 한 사람당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병상이 확대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해 제주대병원의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병상을 기존 30병상에서 68병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복지부로부터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총 319병상을 확보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헌팅포차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제주 시내 헌팅포차와 락볼링장, 서귀포 시내 주점 등 15곳에 대해 출입 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출입이 많은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중점 단속해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